좋은신문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바라볼 때 왼쪽에 태극기가 있습니다. 몸을 돌려서 태극기를 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태,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몸을 돌려서 다음은 애국가 대창입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서부지방법원에 오는 길에 이쪽 오른쪽을 이렇게 보니까 지난 2016년도에 이곳에서 김조강수 영화감독이 남자끼리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왜 안 받아주느냐 그 소송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그런 걸 인정해주면 안 된다 하는 우리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자회견, 집회, 그리고 1인 피켓이 전단지 배포가 있었는데요. 그때 나무에다가 많은 피켓들을 매달아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면서 우리가 활동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났습니다. 그때 동성결혼 혼인신고 받아주라는 그쪽 변호인단은 엄청나게 많은 변호인단들이 있었고 우리는 급하게 준비한 소수의 변호인단이었지만 우리가 이겨서 동성결혼 혼인신고 받아주는 것을 막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활동이 갑자기 생각이 났고요. 자,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뉴스 보셨죠? 헬스장 여자 탈의실에 남자가 분홍색 바지를 입고 그리고 긴 머리 여자 가발을 쓰고 그 안에 2시간 동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런데 이 서부지법의 판사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자를 성별을 바꿔주는 판결을 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저희 시민들과 학부모들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해외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과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판사들은 알지도 못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판결을 해주는 겁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규탄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는데요. 먼저 동성애 동성원 반대 국민연합 길원평 운영위원장님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판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규탄하는 집회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판사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정체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입법 활동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지 본인이 그냥 그 당사자가 불쌍하다고 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판사는 입법자가 아니에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는 우리 국회에서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에 의해서 또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사실은 이 남성 여성의 구분을 없애버리면 사실 여성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서구에서는 이런 일로 인해서 성폭행이 일어나고 수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2021년에 우리 미국 LA 그 찜질방,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찜질방에 여탕에 남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 남자는 물론 뭐 자기가 여성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수술도 하지 않고 남자 성기를 가지고 옷을 다 벗고 여탕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여성들도 있고 어린애도 있고 이런 그 안에 이제 그게 들어가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 여성 손님들이 뛰쳐나와가지고 찜질방 주인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그 아마 영상을 보셨던 분도 계실 텐데 어떻게 여탕에 남자를 넣었느냐고 이렇게 항의할 때 그 찜질방 주인은 미국 캘리포니아는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가 통과돼서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국에서는 강간을 저지른 남자가 생물학적으로 남자가 여자라고 주장을 해서 또 여성 교도소에 들어가서 4명을 성폭행했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어요. 저는 그런 걸 볼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했고요. 또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에서 자기 딸이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다녔는데 기숙사에서 그 샤워실을 들어가면 남자 여자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물론 커튼이 하나 있는데 남자 여자가 같이 샤워를 해서 여성들이 제대로 옷을 제대로 이렇게 갈아입기가 어려워가지고 뭐 적당히 하고 수건을 거치고 나와서 갈아입는다는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선진국가가 아닙니다. 저는 생각할 때 물론 경제적으로는 부유할지 몰라도 이거는 완전히 윤리 도덕적으로 후진국가인데 이 판사께서 아마 그것을 좋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나라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강력히 확인하고 있고요. 정말 우리 법조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판결을 한 사람은 정말 자연스럽게 나가도록 좀 이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사단법인 바른인권여성연합 전혜성 사무총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른인권여성연합 사무총장 전혜성입니다. 오늘 이 재판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놀라고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3월 15일에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작년 5월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주제는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여성단체로서 시민 여러분들과 또 국회에 호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즉 다시 말해서 차별금지 조항에 성별 정체성과 또 성적 지향이라는 그 두 요소를 넣으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여성과 아동에게 위험한 사회가 되는지에 대해서 호소했고 또 그런 호소들이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졌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단체가 여론조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어서 이렇게 성별 정정이 가능해지고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그 자유롭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한다면 당신은 차별금지법을 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여성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꼈던 위협은 뭐냐면 바로 여성의 전용 공간, 여성 화장실, 여성 탈의실, 여성 샤워실, 이런 공간에 남성들이 성전환을 했다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여성들은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97%에 가까운 통계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웠고 또 반대하는 의견을 많은 시민들이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재판부의 2심 판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여성들, 우리 같은 평범한 여성들의 안전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 인식하는 것이 그 사람의 성별이 될 수 있다고, 성전환이 가능하다고 판결해 주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비상식적이고 무지한 처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단지 의식뿐만 아니고 인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라는 생물학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식만 가지고는 인간의 정체성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번 항소심의 재판을 맡은 판사님들은 인간의 정체성이 의식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해하였습니다. 무지한 소치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요소를 배제한다면 우리는 나중에 급기야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스스로를 동물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나는 동물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별 정정에 반대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성전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은 과학이며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생물학을 무시했을 때 특별히 생물학적인 여성들과 아동들이 얼마나 위기에 처할지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알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김원평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문제는 국회에서 법을 다루는 것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이 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 많은 국민적인 합의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판사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이런 초법적인 이런 판결을 내놓는다는 것은 법 질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별을 인정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러한 건전성이 지켜지고 있는 매우 자랑스러운 도덕 선진 국가입니다. 서구의 왜곡된 성혁명론자들의 거짓 사기, 젠더가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성별을 결정한다라는 이 사기극에 우리는 아직 놀아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일어났던 그 끔찍한 사건, 헬스장에 2시간이나 머물다가 정말 여장 남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성별 정체성이 여자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너무나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1년에도 몇 번씩 이런 사건들을 접합니다. 아직 법이 제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처벌할 수 있지만 이 법이 제정되면 우리는 이 사람들을 처벌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성들과 아동들은 그야말로 그대로 무법천지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여성의 안전권을 누가 보장해 줄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여성단체들, 여성인권을 외치는 그 여성단체들은 어떻게 성소수자들 그룹과 함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거나 또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라거나 성적 지향을 존중하라거나 이런 따위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진정 여성 인권을 위하는 단체들 맞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여성들을 위한다면, 내 딸들을 위한다면 남장 여자가 여자 화장실에, 탈의실에, 샤워실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법원을 믿습니다. 대법원장이 이러한 재판을 남긴 2심 재판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징계하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성 역차별 판결 내린 판사들을 즉시 징계하라.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전윤성 연구실장님의 발언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윤성 미국 변호사입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생물학적 성별에 근거한 남녀 성별 이분법제를 전제로 하고 있고, 법적인 성별을 원칙적으로 생식기와 성염색체에 의해 객관적으로 구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전환증이라는 질병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생식 능력을 제거하는 성전환 수술을 거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성별 정정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헌법과 선례를 무시하고 상반신은 여성의 신체 구조를, 하반신은 남성의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성의 생식 능력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자를 법적인 여성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는 남녀 성별 이분법제와 생물학적 성별 결정 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초법적 월권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행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은 제2조 제1항에서 명확히 이 지침은 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의 재판장인 우인성 판사는 이 지침에 위반하여 신청인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으로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였습니다. 이는 법관 징계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시 우인성 재판장 및 관여 법관을 모두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9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소가 법적 성별은 여성이지만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하는 트랜스젠더를 수감시설에서의 성폭행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여성 교도소에 수감시킨 것에 대해 교도소가 차별을 했고 인권 침해를 했다는 황당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병원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법적 성별도 남성인 트랜스젠더를 남성 병실에 입원시킨 것에 대해 병원이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는 비정상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서부지법의 판결은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충실히 따른 결과물입니다. 남성의 생식기를 유지한 트랜스젠더가 여성 교도소에 수감된다면 여성 재소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자가 병원에서 여성 병실에 입원한다면 여성들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법원장은 이번 판결을 내린 서부지법의 판사들을 모두 징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남성으로서의 생식 능력을 유지한 채 법적인 여성이 된 자가 자신은 동성애자, 즉 레즈비언 또는 양성애자임을 주장하면서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를 통해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 자녀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엄마로 기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빠로 기재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이런 사람이 자신의 성 정체성은 여성이지만 성적 지향은 동성애자임을 주장하며 다른 생물학적 여성과의 혼인을 허용해달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도와 에콰도르에서는 생식 능력을 유지한 채 성별을 정정한 남성과 여성이 혼인하여 남편이 자녀를 출산한 사례도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여성이 생식 능력을 유지한 채 남성으로 법적인 성별을 변경한 자가
정자 수준과 체외 수정을 통해 자녀를 출산한 후 자녀의 출생기록부에 엄마가 아닌 아빠로 기재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인권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학교에서 엄마 아빠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고 대신에 부모 1, 부모 2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아예 동성결합 또는 동성혼을 합법화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서부지법의 판결은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하고 혼인가족 제도의 파괴를 초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로 인해 남성의 생식기를 유지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자 대학교와 여자 중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몇 년 전에 숙명여대에 합격한 한 트랜스젠더에 대해 숙명여대 학생들이 반대하여 입학하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대생들의 의견이 무시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적 성별이 여성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차별 소송을 제기하면 학교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유명한 여자 대학과 중고등학교들이 비수술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입학을 허용할지 여부를 놓고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으며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나아가 이번 판결에 따른 부당한 성별 정정 제도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성전환 수술 없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법적인 성별을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의 성별 제도와 혼인 가족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여성 인권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이번 서부지법의 판결을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관여 법관을 즉시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혼인 가족 제도 파괴 주장하는 판사들을 규탄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성 역차별 판결 내린 판사들을 즉시 징계하라. 네, 다음은 참다운 교육시민연대 박. 우리의 가정, 이웃과 다음 세대를 지키고자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러한 판결로 얼마나 많은 희생을 불러올지 2심 재판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생각을 해봤습니까? 진정 인권을 위한 판결을 내렸다고 양심에 대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 겪는 일이니 잠자코 당신들 판결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 외국도 요즘 다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대세를 따라야지. 이렇게 우리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에 이미 그 피해 사례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 초등학교는 50개가 넘는 다양한 성 스펙트럼 위에 자기가 생각하는 성은 어디쯤에 있는지 스티커를 붙여서 자기 성을 선택하도록 교육합니다. 외부 성기가 버젓이 남녀를 구별해 주는데도 아이들에게 성을 생각과 기분으로 재정의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선택한 성에 성호르몬 약물 투입을 유도합니다. 부모 동의 없이 학교에서 선생님과 은밀히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에 부모가 뒤늦게 알고 반대하고 나서도 부모와 분리까지 하며 아이들을 트랜스젠더로 만들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미성숙한 때 성전환 성호르몬 요법이라는 함정에 빠졌던 청소년들 대부분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서 우울증과 자살률이 4배가 더 높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성에 대해 혼란을 주는 교육과 사회 분위기 강요는 아동 청소년 학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미국 대학부 수영 남자 선수가 호르몬 요법으로 여자 선수로 전환 출전해서 최고 기록을 낸 경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남성으로 태어나 여성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 외부 성기를 가진 이 선수와 앞으로 함께 탈의실과 샤워실을 써야 하는 여자 선수들이 학교 측에 괴로움을 호소했더니 여자 탈의실, 여자 샤워실에서
남자 외부 성기를 가진 이 선수를 보는 게 불편하다고 하는 당신들, 여기서 여자 선수들이겠죠. LGBTQ 교육센터에 가서 LGBTQ 교육을 받고 오라고 했답니다. 계속 불만을 표시한다면 대학원도 가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을 거라며 겁을 줘서 더 이상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이런 역차별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성애, 성전환 같은 성혁명 이슈는 어떤 팬데믹보다 위험한 바이러스입니다. 이런 사회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재판부는 0.1%의 압도적 소수를 만족시키기 위해 인구의 반인 여성을 희생시키려 하는 이 판시를 당장 철회하십시오. 외부 성기 절제 없이 실제의 성이 아닌 상상의 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성별 정정 허가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 성전환 수술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성별 정정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한효관 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앞에서 법적인 의미, 의학적인 의미, 또 여성의 피해가는 의미, 근데 저는 이제 교육적 의미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걸 인지하는 것은 2010년 전입니다. 차별금지법에 처음 대했을 때, 법령을 처음 봤을 때 가장 먼저 놀란 것이 이 문구였습니다. 정의에 있어서 성별 정체성이라 성별에 관한 인식 및 표현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 무슨 말일까? 인식 및 표현. 생각하고 표현하면 내 성별이 정해지는구나. 저는 의아하면서도 잘 모르니까, 우리나라 처음 듣는 얘기니까 해외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의학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유전자적인 것을 무시하고 내 느낌과 생각을 인지하고 표현하면 성이 바뀔 수 있을까라고 해서 외국 사례를 봤더니 되게 황당한 사례를 많이 접했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남자 성기 달린 사람이 수영장을 들어가거나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거나,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것이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게 남의 나라인지만 알았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에 저는 분노를 금할 수밖에 없고, 이 부장판사가 말한 요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요소는 뭡니까? 성별은 정신적인 거지 과학적이지가 않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인식 및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와중에 우리나라 성별 정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사무지침을 봤더니, 기존의 2013년도에는 만 20세 이상 군필을 면하고 가족의 동의하에 상대방의 성으로 몇 년간 살아야 하며 호르몬 치료를 의사에게 꾸준히 받아야 하고 의사의 진료가 있어야지가 된다. 의사의 판단도 한 사람이 아닌 서너 사람의 판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별 정전에 반대를 하는 입장이지만 이 정도 또 빠진 게 있는데, 외부의 그런 그 표시들, 외부 성기나 그런 것들이 상대방 성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되게 까다롭게 갖고, 나는 성별 정전은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만 우리나라 사회적 합의로 이런 식의 규정이라면 뭐 그런 사람들이 하기에는 어떨까라고 해서 그 정도의 멈춤을 좋다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의사의 그 진단도 이번에 판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의사의 진단은 참고 자료일 뿐이지 그 사람 생각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의사의 진료도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또 가족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빠가 나 이제부터 엄마가 될래 여자가 되려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군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군대도 무너질 것이고, 마지막 보루였던 것이 뭐였냐면 과학적인, 의학적인, 생물학적인, 유전적인 요소가 마지막으로 버텨줬는데, 이번에 이 미친 판사가 이것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스코틀랜드 교육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이 이것이 통과된 사람입니다. 이 판사가 어떤 미친 말을 했습니까? 당신들이 당혹감과 불쾌감과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것은 미리 생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니까 당신들이 문제야, 이렇게 판결문에 써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여성 탈의실에 남성이 성기 달린 남성이 들어오면 불쾌감과 당혹감과 정말 기분이 나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왜 우리가 잘못된 생각입니까? 이런 사례가 없다고요? 우리나라 아직 일어났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지 말라고요? 외국에 일어났다고 이 미친 판사야! 미쳐도 단단히 미쳐야지! 이런 결과가 우리한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스코틀랜드에서는 한 고등학교가 생물학 시간에 선생님이 성은 여러 가지가 있단다. 무수히 많이 있어. 아닙니다 선생님. 과학적으로는요 XXX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이어졌습니다. 너 그런 말 하지 마라. 아니 왜 과학적인 얘기를 하지 못합니까? 때로는 과학적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당신과 똑같은 말 하잖아. 때로는 과학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아. 아니 선생님 왜 과학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너 그렇게 말한 거 포용적이지 않아. 아니 선생님 포용적이라면 제가 말한 것도 포용해줘야 되죠. 아니야 나라에서 정확히 때문에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래서 교실에서 쫓겨나고 교육 퇴학당했습니다. 1등이 가짜뉴스로 날 몰아붙이는데 그 학생이 퇴학당한 이유가 이런 발언을 해서가 아니고 영상을 요표했다고 또 어느 언론사에서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판사! 기사만 찾아봐요 기사만. 왜 우리나라에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야? 두 번째로 영국에서는 이런 교육을 시작했더니 2009년도에는 약 90명 정도가 성별의 혼란을 느꼈습니다. 즉 내가 남자일까 여자일까 곤란해서 정신상담 받은 사람이 2009년에 90명 정도였는데 2019년도에 2,500명으로 4,800%가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법도 통과되지 않고 그랬지만 당신이 교육받던 그런 교육을 애들이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 800명이 넘게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린다. 나를 좀 치료 좀 해달라고 치료받는 학생이 800명이나 됩니다. 당신과 똑같은 교육받은 거 아이 미친 판사야. 여러분들 아까 말했지만 스포츠 경기나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났기 때문에 외국에는 이제 법들을 철회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는 미시시피주, 사우스 코타주, 테네시주, 유타주, 조지아 중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성주한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오클라호마주, 사우스캐롤라주 24개 주에서는 성전환 수술 및 호르몬 치료 금지법을 발의 또는 준비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왜 끝물을 타냐고. 다른 해에서는 다 이렇게 사례가 발견됐는데 왜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는 일을 당신들이 미리 예측해서 반대하는 우리들을 판사하다가 욕하냐고. 아니 기사는 검색도 안 해버림. 우리 아들 책임지라고 말이야. 나 법으로 잡혀가고 싶어. 누구야 이 판사 이름 뭐였어? 판사 이름 오인성이 미친 판사. 오인성! 우인성이에요? 죄송합니다. 아직 기본 사실도 뭐라고 하는데 오인성! 야 미친놈! 모욕죄로 잡아가 홍계적으로! 법정에서 한번 다시 다퉈보자고! 제가 3명의 자녀들 학부모로서 정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 그렇게 정신 장난 일으킬 때 당신 너가 이걸로 뭐 한번 이 사람이 인권법위원회예요? 안 찾아봤죠? 우리법인 거 아닌가요? 내가 뒷조사를 안 해봤는데 너 이걸로 튀어가지고 승진할 거 생각하는데 너 꿈도 꾸지 마라. 끝까지 지쳐가지고 반드시 이 학교 어떤 일이 날 거지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흥분돼가지고 왜냐면 저는 10년 동안 이걸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런 좋아요. 판사님 역사적인 거 만들어냈습니다. 기쁘죠? 당신이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거지 우리 학부모들 끝까지 지켜볼 것을 강력 경고하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 서부지법 민사부 재판장 우인성 씨는 어제 있었던 여장 남자 헬스장 여자 탈의실 사건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어제 헬스장에서 피해 입은 여성분들은 재판장 우인성 씨와 변호사 장서연 씨에게 고소 및 피해 보상 집단 소송을 진행해야겠어요. 그렇죠? 아주 볼만하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정치 세력을 등에 업은 재판장 우인성 씨와 변호사 장서연
한쪽에서는 2시간 동안 여자 탈의실에서 여장 남자에게 피해 입은 선량한 여성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게 생겼습니다. 아주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사건이 적절하게 터집니다. 사람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생물학적, 사회적인 요소보다 정신적 요소로 판단하게 하는 법이, 그것을 허용하는 일이 바로 법이 필요 없어졌다는 일입니다. 정신적인 요소가 아침 저녁이 다르고 날씨 따라 다르고 계절에 따라 다르고 나이에 따라 다른 거 아닙니까? 이제 바바리맨, 변태들 정신적 요소가 판단하는 것이니까 아주 신나는 세상이 왔어요. 서울 서부지법 재판장 우인성 씨, 미친 사람의 구별이 어려우니까 그것도 좀 구분해 주세요. 법으로 정해주세요. 아주 도대체 생물학적 여성들과 우리의 딸들은 누가 지켜줍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절대적 피해자는 여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의 피해와 스트레스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들도 트랜스젠더 극혐하던데 서로 물고 뜯더라고요. 서로에게 피해 준다고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둘 다 똑같은 꼴패미들이. 대한민국은 헌법이 없는 나라입니까? 재판장 한 명이 헌법 위에 있고 교만하여 자유와 방종을 구분도 못하는 진상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정치적 비호 세력도 있고 요즘 유행하는 유엔이 있나 봅니다. 유엔의 CCPR이라고 규약 이행 감시 기관이 있는데 재판장 우인성 씨의 뒷배경인가요? 정신적 성별 정체성은 요즘 애들이 체크하는 취향, MBTI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게 정상이지, 이걸 법이 보장해주고 특혜를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재판장이 몰랐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판례를 계속해서 남기고 주류화가 되길 바랐겠지요. 그런데 다 틀렸습니다.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과 영국을 보면 이미 틀린 법이라고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차별금지법과 같은 평등법 만든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개나 고양이가 되고 싶다고 그걸 법으로 인정해주는 세상이 오길 바라는 겁니까? 진짜 여성과 어린이를 보호해 주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아내와 딸들이 안전하게 사는 밤거리와 화장실과 탈의실과 목욕탕에서 안전하게 자신의 신체를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는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게 제발 망쳐놓지 마세요. 대한민국이 왜 세계에 부러운 나라가 되었습니까? 밤거리가 안전하고 여성과 아이들이 혼자 외출해도 안전하고, 이런 안전한 외출해도 되는 나라, 탈의실과 화장실이 안전한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제발 이런 나라 지켜주세요. 서울 서부지법은 재판장 우인성 씨의 사과와 반성문과 그런 것을 다 받아서 징계 또는 파면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성명서 비수술 MTF 트랜스젠더의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해준 판사를 즉시 징계하라.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2-3 민사부 재판장 우인성은 지난 2월에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는 남성이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그런데 현행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은 제2조 제1항에서 명확히 이 지침은 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인성 판사는 이 지침에 위반하여 신청인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으로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였다. 이는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의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시 우인성 판사 및 관여 법관을 모두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여야 할 것이다. 생식 능력을 유지한 남성을 법적인 여성으로 인정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신원체계의 대혼란 및 헌법 질서의 제도의 파괴를 초래하게 된다. 첫째, 남성의 생식 능력을 유지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전용 시설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다. 서구에서는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 여자 교도소에서 여성들이 트랜스젠더에게 성폭행당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침묵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와 여성인권단체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여성가족부와 페미니즘 단체들을 즉시 해체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남성의 생식 능력을 유지한 트랜스젠더 여성은 자신의 성적 지향이 레즈비언 또는 양성의 자라고 주장하면서 생물학적인 여성과의 성관계를 통해 자녀를 출산할 수가 있고, 이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에 모 엄마로 기재해야 하는지 부 아빠로 기재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여성의 생식 능력을 유지한 트랜스젠더 남성과 여성의 생식 능력을 유지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혼인하여 남편이 출산을 할 수도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아빠, 엄마 용어가 부모 1, 부모 2로 대체되고 나아가 동성결합과 동성혼의 합법화로 이어지게 된다. 셋째, 남성의 생식기를 유지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자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미국에서는 유명한 여자 대학과 초중고교들이 비수술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입학을 허용할지 여부를 놓고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으며 투표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나아가 이러한 성별 정정 제도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캐나다에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성전환 수술 없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법적인 성별을 변경한 사례가 있다. 넷째, 학교가 위험해진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학생이 트랜스젠더 또는 젠더 플루이드 유동적 젠더임을 주장하여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 사용을 요구하게 되는데, 서구에서는 이로 인해 학교에서 여성 성폭행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는 이번 판결의 내용과 같이 성별의 결정이 생물학적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교육을 실시하게 될 것이고, 서구와 같이 아동과 청소년의 성전환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다섯째, 비수술 트랜스젠더 여성은 신체에서 남성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자들이 여자 스포츠 경기에 출전할 경우 여성 선수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 미국 펜실베니아대 수영 선수인 리아 토머스는 비수술 트랜스젠더 여성으로서 성전환을 한 후 여자 경기에 나가 462위에서 1위로 성적이 급상승하였다. 또한 여자 선수 탈의실에서 자신의 남성 성기를 노출하였고, 여성 선수들에게 자신은 여성과 데이트한다고 말하면서 여성 선수들을 성희롱하였다. 헌법의 양성평등에 근거한 성별 제도를 파괴하고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며 혼인, 가족 대도의 근간을 회피하는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법원장은 우인성 재판장과 관여 법관을 모두 징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23년 3월 23일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동성혼 반대국민연합, 보금법률가회, 바른인권여성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외 다수 단체 일동 이상입니다. 생명인권 학부모연합 대표 허은정입니다. 왜 학부모연합입니까? 지금 신학기 때문에 초중고에서 학부모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과 다르게 지금 학부모들한테 들어오는 제보는 옆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잘 듣고 아동 침해, 아동 신고 서로 집집마다 서로를 감시하는 것을 버젓이 이제는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오늘 이 판결을 내린 판사는 정상적인 정신이라고 학부모들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앞에서 다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하고 어디 가죠? 3박 4일 수련회 갑니다. 그러면 부모가 없는 데서 생각으로 정신으로 자기 마음대로 바꾼 상해 남자가 여자인 화장실 들어가고 같이 샤워해도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이 문제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잘 생각하고 지켜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문제는 절대로 한국교회가 자시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학부모들은 이 문제를 오늘 발언해 주신 모든 내용들을 퍼나르고 주변의 일반 학부모들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자시해서 이 문제가 그대로 통과된다면 또한 이 판결이 정말 더 독한 말도 하고 싶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을 반드시 지키는 것은 학부모 몫이고 한국교회 몫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몫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명서 제출이 있겠습니다. 사진을 찍어주십시오.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성 역차별 판결 내린 판사들을 즉시 징계하라!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 해체하고 혼인 가족제도 파괴 조장하는 판사들을 규탄한다! 네, 모두들 너무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